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줄 군가부 창조의 마이다스의 손 오마이 짱쌤 장직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싸늘해요. 네, 그래서 긴팔 입고 나가서 이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추워진 날씨만큼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사관학교, 요즘에 사관학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교과정, 뭐 전문사관도 포함하고 뭐 학사장교, 뭐 그죠? ROTC,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부사관 과정, 그 다음에 뭐 준사관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분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이분들이 반드시 치러야 할 시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MMPI 인성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성검사. 특히 요즘에 사관학교 인성검사 온라인으로도 진행되고요. 또 우리가 면접을 보기 위해서 입소하고 난 이후에도 정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인성검사를 상당히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이 인성검사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짱쌤님 알려주세요 하면서 문의가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직업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 과정의 선발 과정에서 우리가 MMPI 인성검사를 꼭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보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잘 봐서 면접 점수와 최종 합격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면접 잘 보고요, 아무리 우리가 필기시험 잘 봐서 최종 합격하고 싶어도 인성검사에서 문제가 나와서 정신적으로나 여러가지 정서, 그 다음에 개인의 성격, 이런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이 되면 재검사까지 치르고 안 되면 끝내는 불합격시켜버리는 것이 우리 군의 선발 제도입니다. 선생님, 과거에도 불합격하는 인원들이 많나요? 예, 의외로 인성검사에서 문제시 되는 인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짱쌤이 이 인성검사에 관련된 사항도 수업을 해드리고 있고요. 미리 인성검사를 실시해보고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검증과 판독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완한 후 실제 면접장에 가서 인성검사를 진행했을 때 좋은 점수를 받고 무난하게 합격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등한시할 수도 있고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는 인성검사, 어떻게 잘 볼 수 있는지 꿀팁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크게 뜨고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인성검사도 사전에 미리 대비하라. 그래, 사전에 미리 대비하라.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면접 준비만 하고 가거나 아니면 필기시험 보러 갔을 때 이거 시험에 대해서 보고 인성검사를 봤는데, 요즘엔 인성검사가 대략 과거에는 한 560문제 많죠. 하지만 현재는 또 300여 문제로 또 줄기도 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또 줄이기도 하고, 또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또 560여 문제를 그냥 또 다 풀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 인성검사라고 하는 MMPI라고 하는 이 약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 이거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성검사는요, 개인의 성격, 그 다음에 이제 정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적응 수준, 이제 이 조직에 와서, 우리 군이라고 하는 이 조직에 와서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면적으로, 다차원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평가죠. 그래서 이 평가를 하기 위한 우리가 자기보고형, 조금 어려운 연구적인 측면에서의 단어인데요. 자기보고형 성향검사라고 우리가 요약해서 MMPI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즘에는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우리가 체육활동도 제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예술이나 미술이나 이런
과정들도 다 빼버린 상태에서 그냥 좁은 곳에 앉아서 문제만 푸는 문제 푸는 기계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하는 거라곤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오직 게임에만 매달리면서 이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부분의 본성적인 측면에서 뒤틀린 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인원들을 우리 군에서는 걸러내겠다는 거죠. 뭐로? MMPI 인성검사로 우리에게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그런 뒤틀린 성향과 정서와 부족한 적응 수준, 개인의 성격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인원을 걸러내는 것이 바로 인성검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필기시험과 면접에만 집중하고 체력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간과하고 나중엔 뒤탈이 발생하면서 이걸로 끝내는 불합격이 되는 불상사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마이짱쌤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미리 사전에 이 임성검사를 실시해보고 이거에 대한 판독을 통해서 문제시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해 줌으로써 이 인원이 실제 시험장에 가서 MMPI 인성검사를 했을 때 좋은 점수를 받도록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올바른 일관성 있는 답변이 유리하다. 일관성 있는 답변에 밑줄 긋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560문제예요. 560문제는요. 이 인성검사를 판독하는 이 판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유형. 문제의 유형이 있어. 자, 어떤 유형이냐? 첫 번째, 성격을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가 이 안에 또 560문제 안에 포진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서를 의미하는 문제가 이 안에 또 수십 문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적응 수준을 또 파악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또 기타 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답변으로 성격적인 측면에서 쭉 답변이 나가고, 체크를 하실 때 정서적인 측면에서 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학생이 때로는 성격 중에서 동그라미를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나중에 뒤에 가면 후반부에서는 또 의도적으로 다른 곳을 체크하고 있단 말이지. 이런 것을 판독을 하면 다 나옵니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의도적으로 성향을 숨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향을 숨긴다. 이런 과정이 되면은 판독자들은 딱 보는 순간 이 인원이 MMPI에 있어서 본인의 있는 솔직한 답을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본인의 숨은 이런 어떤 본인의 성격과 정서와 적응 수준 부분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바로 파악하고 그런 인원들을 잡아내서 재검사를 시키는 거죠. 실제로 사관학교나 장교 부사관, 준사관 선발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통보가 돼서 재검을 받으러 MMPI를 재검사하는 인원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국군간호사관학교 MMPI 재검사 인원 끝내는 불합격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사전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도를 해드릴 것이고, 현장에 가서도 여러분은 답을 구할 때 그런 식으로 답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너무 깊이 있는 생각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문제가 560여 문제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요.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깊이 있는 생각을 오래 하면 시간 오버가 된다. 시간 오버. 그 나중에 다 찍어버린다. 실제로 선생님 제자 중에서 어떤 인원이 있었냐면 그 인원은 선생님이 필기시험도 준비를 잘 시키고 면접도 퍼펙트하게 시켰어요. 근데 그 인원이 인성검사에서 불합격돼갖고 끝내는 불합격돼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또 시험 준비를 해갖고 하겠다고. 그래서 자네는 떨어질 리가 없는데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는 왜 떨어졌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인원이 한 문제당 너무 오랜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그 예문 중에서 이런 문제도 있군요. 과거에 약물을 한 경험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 이 항목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막 찍다 보니까 약물 한 경험에다가 그냥 체크를 해버린 거예요. 매우 그렇다 해. 그러니까는 바로 재검사 들어가고 MMPI 했는데도 이 친구가 그 다음에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재검사에서 또 불합격이 돼가지고 최종 불합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문제에 대해서 한 문제에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너무 깊게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는
일관성이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라. 왜냐면 한 번 답은 이쪽으로 갔다가 그렇지 않다로 갔다가 한 번 답은 매우 그렇다로 갔다가 그런 것 같기도 아니고 아닌 것 같기도 아니고 헷갈려 버리는 거죠. 이렇게 헷갈려 버리면 정답을 체크할 수가 없죠. 그러면 또 다시 일관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다면 일단 이 실험 결과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면 이거는 또 다시 재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딱 보자마자 뭐라 한다? 단순하고 간단하게 바로 직관적인 답을, 직관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보자마자 바로 체크한다는 거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도 그런 빠른 시간에 선택을 하려면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성검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국내에서 몇 명 판독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선생님도 이제 면접관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인원들에 대해서 또 그 이후에도 10여 년 동안 또 인성검사에 대한 또 그 학생들 트레이닝도 시키면서 이런 판독 능력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책도 사보고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성검사에 대한 미리 사전에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이 판독 능력을 가지고 학생들이 그 부분을 인성검사를 본 내용을 가지고 판독 능력을 가지고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현장에서 실전 인성검사를 봤을 땐 좋은 점수를 받고 무난하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지도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성검사를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리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인성검사 결과만 가지고 오케이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제3면접장, 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요. 제3면접장이라고 해서 장교, 부사관, 사관학교 모두 준사관까지 들어가는 이 면접장에서는 인성검사 면접장입니다. 여기에는 심리학과 교수님이, 심리학을 전공한 또는 교수님이나 그 심리학을 전공한 요원들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고 여러분을 이제 본인의 성향을 검증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뭐 하나 예로 질문,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하나 드릴까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본인은 인성검사를 했더니 그 성향이 아주 기회주의자적이며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 깜짝 놀랄 일이죠. 본인이 기회주의자적인 성향이 있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면접 점수가 또 최하점 나오는 거죠. 이기주의적이다, 잔인하다, 과거 큰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준비 안 돼 있으면 대답 못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인성검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드려요. 면접과 직결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잘 본 인성검사 MMPI 하나가 면접 점수와 최종 합격을 뒤집을 수 있다는 이런 중요한 명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기회는 여러 번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필기도 합격하고 면접도 앞두고 또한 인성검사도 시험을 얼마 안 앞둔 이 시점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인성검사를 사전에 풀어보고 검증도 하고 판독도 하고 여러분이 잘못된 부족한 부분을 수정도 하고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서 완벽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 합격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